호주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해외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로 어학연수 국가 중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어서 많은 학생분들이 찾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학연수 분야에서 상당히 발전해 왔고,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어학연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최대한 빨리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어학연수 프로그램부터 이를 목적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호주의 높은 수준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대학 진학 프로그램과 현지 취업이나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진학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백과정 등 거의 어학연수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주 어학연수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학생분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호주를 찾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국경이 열리면서 입국이 자유로워진 호주의 어학연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자연이 만들어낸 광경들이 많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도시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상에 노출이 된 단일 바위 중 가장 큰 바위로 매 시간마다 색이 바뀌는 것으로 유명한 울룰루나, 개인적으로도 기후변화로 사라지기 전에 꼭 가고 싶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은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호주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신기한 동식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 또한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랜드마크 건물들도 유명한 곳이 많죠. 이런 여러가지 면들 때문에 호주는 관광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어학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부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호주는 총 국가의 면적이 상당히 커서 해안가에 몰려있는 도시들에 대부분의 어학연수 학교들이나 대학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도시들의 선택권이 아주 다양한 것은 아니지만 어학연수 도시들마다의 특징이 상당히 뚜렷한 것도 큰 특징이에요. 호주는 인구당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낮은 국가인데, 이런 이유로 일자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현지 이민이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대학교나 우리나라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테이블 다닌 이후 취업을 하시거나 졸업 후 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위한 비자를 받을 때 아르바이트가 금지가 된 다른 많은 국가들과는 다르게 워크퍼밋을 주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시급도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함께 병행을 하며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학연수가 필요 없이 이미 영어를 잘 하시는 분에게는, 혹은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어학연수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를 목적으로 비자를 받고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호주의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은 다른 국가와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인천 시드니 기준으로 대략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야 하는 거리지만 시차의 경우엔 지역별로 1시간 내외 정도, 서머타임이 적용이 돼도 2시간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 시차가 거의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연수를 나가시더라도 한국과 연락을 하는 것이 비교적 다른 어학연수 국가에 비해서 쉬운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름철에는 호주는 겨울철이고, 우리나라가 겨울철일 때는 호주는 여름이죠.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 호주에 나가 계신 학생분들은 한여름의 연말 느낌이 나는 조금은 독특한 국가이기도 해요. 어학연수를 하시기 위해 호주의 도시를 알아보실 때 대표적인 어학연수 기관들이나 대학들이 몰려있는 도시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도시로는 호주의 동부 지역인 브리즈번이나 시드니, 멜번, 그리고 서부 지역의 퍼스가 대표적인 도시인데요. 아무래도 호주라는 국가의 특성상 인구가 몰려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을 통해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죠. 가장 먼저 호주를 대표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리는 도시인 시드니인데요.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가장 수준 높은 대학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어학연수 기관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도시 외곽 농장에서 농장 일을 하시는 것과 보통 시티잡이라고 불리는 도시 안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두 가지 종류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드니의 경우엔 호주의 대표적인 대도시이다 보니 시내에서 어학연수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도시라고 할 수 있죠. 프로그램의 경우도 일반 영어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ESL 프로그램부터 워킹홀리데이 학생분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어요. 다만 호주의 많은 도시들 중 초반 생활비나 숙식비 같은 초기 정착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도시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 많은 국가의 많은 학생분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호주의 자연환경 안에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만약 다양한 학생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가 레벨에 맞게 선택하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초기 정착 비용은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시드니를 많이 권장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브리즈번은 호주의 퀸즐랜드주의 주도로서 이 퀸즐랜드주를 대표하는 도시인데요. 연중 따뜻하거나 무더운 열대의 기후로 도심을 조금 벗어나면 유명 관광지나 과일 농장 등 일거리가 많아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출국하시는 많은 학생분들이 브리즈번에 머물고 있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시드니와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은 생활비적인 면에서는 저렴할 수 있고 일자리 또한 다양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브리즈번의 장점이기 때문에 시드니보다는 초기 정착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브리즈번에서 조금 떨어진 골드코스트라는 지역도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 지역인데, 만약 이 지역을 어학연수로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브리즈번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골드코스트로 도시 이동을 하시기도 해요. 어느 정도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시면서 따뜻한 기후에서 어학연수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브리즈번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멜번의 경우 시드니와 함께 호주를 대표하는 대학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구적으로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스포츠나 페스티벌이 자주 열려서 지루하지 않게 어학연수가 가능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거기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수가 가능하기도 하고 유럽의 분위기가 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고풍스러운 분위기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다양한 매력의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인 만큼 생활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현지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의 학생분들과 아르바이트를 경쟁해야 된다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도시이기도 하죠. 어학연수를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영어의 기초부터 공부를 해보시려는 분이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는 것들이 현지의 안정적인 도시 분위기라면 호주의 여러 도시 중 멜번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 호주의 지도상으로도 서부 지역에 혼자 떨어져 있는 도시인 펄스는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서호주 지역 중 거의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도시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의 시급 또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도시마다 비교적 교류가 있고 센터 이동이 가능한 다른 동부 지역의 도시에 비해서는 한국인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만약 호주의 여러 도시 중에 한국인 비율이 좀 낮은 도시로 가고 싶으신 분이라면 퍼스 지역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 때문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1년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가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골드코스트에서 브리즈번으로 옮기는 경우는 있지만 서부 지역인 퍼스 지역에서 동부 지역을 넘어가시기는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죠.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도시에 대한 선택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로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개월 미만 단기간으로 갈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받고 가는 방법으로 복잡한 신체 검사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시고 출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가는 것으로 호주 이민성에서 정한 일정 나이를 넘지 않는다면 일생에 단 한 번 1년 또는 세컨까지 합치면 2년까지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현지에 머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고, 최대 17주까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비자예요. 마지막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공부한 만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학생 비자인데, 호주에 학교를 등록하신 이후에 입학 허가서를 받으시고 이 입학 허가서에 나와 있는 내가 등록한 기간만큼을 현지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비자를 받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 호주 어학연수를 진행하실지 많이 물어보시고 계신데, 사실 학생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우선순위로 두시는 것에 따라서 추천드릴 수 있는 어학연수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영어 실력 향상 자체를 가장 우선시 두시고 17주 이상, 그러니까 대략 4개월 이상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학생 비자를 받고 나가시길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호주의 경우에는 학생 비자로 가시더라도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신 국가이기도 하고,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레벨을 올리시고 현지에서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게 아니라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조금은 휴양 목적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1년간 머물면서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워킹홀데이 비자를 권장해 드리고 있죠. 이런 호주의 워킹홀데이 비자 같은 경우 나이 제한이나 신체 검사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거의 무조건 발급이 되기도 하고, 공고가 나고 그 기간 동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신청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리고 수업을 하시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는 조금은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어학연수를 가실지 결정이 되신 거라면 그렇게 준비할 것이 많지 않은 관광 비자와는 다르게 학생 비자나 워킹홀데이 비자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각 비자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서류들이나 비자 진행 절차나 신체 검사 예약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유학원을 통해 준비하신다면 담당자분들이 모두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 서류 준비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안내를 충분히 받으시고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출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비자가 발급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신체 검사의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호주 어학연수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어학연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맞는 도시나 어학연수의 예산 등을 잘 고려하셔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이런 어학연수 준비에 대한 부분과 도시 선택,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문의를 주시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